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님과 같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였는데 노후하신 아버님은 회사에서 손을 떼시고 남편 혼자 도맡게 되었던 회사예요. 저와 남편은 각각 다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시집 장가도 못 가고 있던 상태였어요. 저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과장이었고 거래처로 만난 남편과 자주 붙어있다 보니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40대가 되고 만난 사이라서 로맨스를 기대했다기보단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연애였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떨림보다 편안한 느낌이 더 좋았던 거였죠. 큰 설렘보단 그냥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좀 지났을 때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비싼 레스토랑 이런 건 아니었지만 차 안에서 정말 진심을 담은 말들로 저를 감동시켜줬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줬고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해서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늦은 결혼이다 보니 주변 반대는 없었어요. 되레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늙어갈까 또는 손주 한번 못 안아볼까 걱정하던 양쪽 부모님들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서로의 배우자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너무나도 성공적이라고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결혼 1년차도 안 돼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들이 왜 결혼했냐고 지옥이라고 말할 때 좀 더 생각해봐야 했었는데 시집살이 그거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먼 시댁집까지 찾아가서 음식 해야지 청소해야지 어떤 날은 빨래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끝이 났었다면 다들 그러고 사니까 그러려니 했겠지만 먼 길 사시는 시어머님은 시도 때도 없이 서울로 오셔서 짧게는 2, 3일 길게는 보름 이상 저희 집에서 머물다 가셨어요. 아주 그때마다 저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노는 거 너무 좋아하셔서 틈만 나면 용돈을 달라 하셨고 친구들과 저희 집에 와서 술 파티를 하질 않나 마음대로 저희 안방에서 친구분들과 잠을 자질 않나 진짜 상상 초월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반차를 쓰고 집에 왔는데 신발장에 신발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느낌이 쎄한 상태에서 저는 어머님 오셨어요? 를 외쳐봤지만 거실에도 부엌에도 작은 방에도 베란다에도 안 보이셨어요. 설마 하고 안방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들이 완전 술이 떡이 돼가지고 저희 안방을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심지어 이불에 누가 소변과 토의 흔적들까지. 정말 몸이 아파서 온 저는 더 몸이 안 좋아졌어요. 바로 다들 일어나시라고 제가 화를 내면서 깨웠는데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아주 정신을 못 차리시고 주무셨어요. 겨우겨우 정신을 차린 시어머님 친구분들은 바로 도망을 가셨고 저희 시어머님은 저녁이 다 지나고 나서야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난리통을 보고도 뻔뻔한 저에게 해장국을 끓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만 나왔어요. 남편도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시어머님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화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안방을 청소하는데 진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세상 어떤 시어머님이 저럴 수가 있는 건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진짜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바닥, 이불, 벽, 베개 커버를 닦고 세탁하고 하면서 욕을 미친 듯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난장판을 만들어놔서 2시간은 청소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개고생하면서 밥도 못 먹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해장을 하고 온 시어머님과 남편이 들어왔어요. 근데 해장을 하러 가놓고 둘이 한 잔 또 하고 왔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눈치를 줬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저를 따라왔고 저는 안방에서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아파서 반찬까지 쓰고 집에 왔는데 더 힘들어졌다고.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아픈 사람 혼자 두고 나가서 이걸 나 혼자 다 치우게 하냐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이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싫으니? 그래서 애비를 이렇게 잡는 거냐? 아니 어머님 솔직히 오늘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게 뭐가 너무해? 네가 너무하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너는 꼭 그걸 들춰서 가족 흉을 봐야겠니?
그래야 네 속이 편하냐고. 막무가내 무대포, 무상식, 무개념, 그냥 무자가 들어간 단어들은 모아보면 저희 시어머니 그 자체였어요. 아예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서운하다고 더 큰 소리를 치는 시어머님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 엄마 앞에서 꼭 이렇게 해야 했어? 아우씨, 진짜 엄마 집 나가니까 속 시원하냐? 하곤 같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누가 큰 소리를 내야 하는데 왜 지네들이 저를 죄인으로 만드냐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데 둘이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가 정말 쉽다고 저는 또 미안해지더라고요. 진짜 바보같이 저는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날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제가 말 좀 하자고 따라다녀도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니까요. 진짜 누가 화내야 할 상황인데 참나. 다시 생각해봐도 아주 제가 등신이었어요. 그땐 남편이니까 부부싸움은 오래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거니까 저는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나랑 화해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먼저 사과해. 그리고 나한테 다시 제대로 사과하고. 지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저한테 사과를 원하냐고요. 근데 저는 남편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에 올라오신 시어머님에게 술상을 차려드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도 남편도 기분이 다 풀리고 술자리가 끝날 때쯤 시어머님이 다시 제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예, 이번 주에 내 친구 금자 생일이거든? 집에서 좀 놀게. 생일상 좀 차려줘라.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놀란 눈을 하고 네? 라고 받아쳤어요. 들었지만 듣지 못한 척하고 싶었고 잘못 들은 거라고 제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만 한 번 더 저에게 금자 생일상 좀 차려달라고. 이미 우리 집에서 한다고 말해놔서 취소도 못해. 그니까 부탁 좀 할게 며느리. 우리 집? 아니 아들 신혼집이 어떻게 우리 집이 될 수 있는 거냐고요. 게다가 이 뻔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고요. 진짜 저는 순간 빡침이 확 올라왔지만 최대한 얼굴 표정을 숨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완전 굳어버렸고 시어머님은 정색을 하면서 또 저한테 왜? 싫으냐? 잘못했다고 술상까지 차려놓고 사과하더니 다 뻥이었어? 완전 이거 노리고 저한테 화낸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자 남편이 상밑으로 저를 발로 툭툭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대신 대답하더라고요. 에이, 이 사람이 잘 준비해드릴 테니까 다 데려와. 걱정 말고 내가 술도 다 사놓을게. 그치 여보? 준비 잘 해줄 수 있지? 진짜 해줄 거냐? 네 입에서 대답 좀 듣자. 어쩔 수 없이 저는 알겠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아니 지네 집에서 하면 되지.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남의 자식인 며느리를 그렇게 막 부려먹어도 되냐고요. 심지어 가족 생일상도 아니고 왜 남의 가족상을 제가 만들어야 하냐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을 남편에게 말을 해봤지만 어머님이 체면을 많이 생각하시니 잔말 말고 잘 차려드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차려보라고 말했는데 괜히 부부싸움만 더 커져버렸어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부당하게 저만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진짜 억울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서가 그러한 만큼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세뇌를 시켰어요. 그때라도 때려쳤어야 했는데 바보 같았죠. 그렇게 어머님 친구분의 생신날 저는 회사에 월차까지 쓰고 음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완전 제대로 회사 일이 터져버려서 급하게 시장에서 음식을 사서 차려놨어요. 이것도 진짜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만든 것보단 전문가들이 만든 음식이 훨씬 맛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푸짐하고 다양하게 준비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과 친구분들이 아주 지랄을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내가 왜 집에서 먹자고 했겠니? 너는 생각도 눈치도 없는 거니? 어떻게 너는 시애미 친구들한테 이런 성의 없는 음식을 내올 수가 있어? 그러더니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아니 뭐가 문제냐고요. 제가 음식을 사왔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왜 저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제가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서 시간이 좀 모자랐어요. 또 말대꾸.
그러더니 시어머님이 제 입을 때리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순간 머리가 멍했는데 친구분들이 킥킥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님은 저에게 카드라도 내놓으라고 준비를 제대로 못했음 돈이라도 쓰라면서 제 지갑을 막 뺏어가셨어요. 제가 이건 좀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주먹으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시간 쓰고 돈 쓰고 정신없이 준비했는데 결과물은 뺨이라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그냥 제 카드를 들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집에 덩그러니 남은 저는 시어머니 엎어버린 상을 지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러려고 한 결혼이 아닌데 분명 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한 건데 너무 불행하니까 모든 게 다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대충 정리하고 버려진 음식물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러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단 쪽에서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그랬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심했다. 처음엔 시어머니하고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청 웃으면서 남편이 자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엄마는 아무리 저 사람을 내치고 싶어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래서 자기 엄마는 생일 재밌으셨대? 저는 그때 뭔가 머리가 띵해졌어요. 남편은 제가 보는 줄도 모르고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핸드폰을 켜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우리 엄만 남의 돈으로 노는 게 제일 재밌다면서 선영이 카드까지 가져갔대. 아주 신나서 나한테 전화했던데? 아, 그래? 때리기까지 했대? 아니, 그걸 보고 웃는 것도 참. 두 분 성격 참 고약하다니까?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진짜 주저앉고 싶었는데 겨우겨우 입을 막으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 멍하니 앉아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나왔어. 엄마 친구분 상 잘 차려드렸어? 알면서 뭘 물어? 일 끝나고 지금 왔는데 내가 뭘 알아? 아니야, 잘 끝났어. 내 카드 들고 나가셨는데 그거 정지된 카드인데 잘 놀고 계시려나 모르겠네.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님이 가져가신 카드를 다 정지시켜버렸어요. 제가 봤을 땐 이미 저희 관계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남편은 바람을 피고 시어머님은 일부러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고 이걸 제가 다 알면서 참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제대로 내가 이 사람들을 괴롭혀주고 버려야겠다 싶었던 거였죠. 뭐? 엄마 그걸로 비싼 룸 잡고 술 드시고 계신다던데 너 제정신이야? 모른다더니 왜 알고 있어?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완전 황당한 남편은 말을 버벅대면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랑 들어오기 전에 잠깐 통화했지. 너가 카드 줬다고 술집 들어간다고. 저는 빵 터졌어요. 남편 표정이 아주 겁먹은 쥐새끼 같았거든요. 긴장 풀어. 당신이 가서 술값 내주면 되지 뭐. 지금이라도 가봐. 내가 돈이 어딨어. 이번 달에 카드값도 간당간당한데 자기가 가서 좀 내줘라. 엄마 얼마나 놀라시겠어. 내 엄마도 아니고 자기가 정지된 카드를 물어보지도 않고 가지고 가신 건데 뭐 친구분 생일이니까 그 딸내미가 와서 내주겠지. 뭐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 야, 걔 백수야. 지가 없다고. 내가 월세도 내주... 멍청하게 지 입으로 아주 술술 풀더라고요. 월세? 너 진짜 제대로 두 집 살림했냐? 그냥 단순한 바람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두 집 살림 중이었어요. 저는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서 최근 통화 목록에서 방금까지 통화한 이대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역시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여자였어요. 이름만 이대리로 저장되어 있고 상간녀가 맞았던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간다더니 안 들어갔어? 필요 없고 네가 올래 우리가 갈까? 참고로 내가 가면 니네 집에 나만 아는 살림살이 없을 거야. 그러자 얼마 안 돼서 상간녀는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그 여자 옆에 앉았고 그 여자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팔짱을 끼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에게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어요. 여기서 정말 기가 찼어요. 그 둘을 이어준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의 엄마들이었어요. 유부남인 걸 알면서 서로의 자식들을 이어준 거예요. 금자라는 어머님 친구분의 딸이었던 상간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한 돌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원래 그렇게 만남을 가진 게 아니라 몇 번 어머니 모시러 갔다가 마주치게 됐고,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다고 너무 솔직해서 고마울 지경이었어요. 진짜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여자는 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뭐가 문제가 있냐면서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당했죠? 어떻게 알았어요? 화들짝 놀라면서 말하는데 진짜 이런 골빈놈들이랑 얘기하는 내가 다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여자 단단히 미쳤더라고요. 우리 엄마 생일 파티 해준다고 했다면서 왜 안 되는 카드를 줘요? 얼른 가서 돈 내줘요. 너 진짜 대가리가 비었니? 어머 진짜 말하는 것 봐 자기야. 어떻게 이런 여자랑 살았어? 아니 왜 자기가 한 말은 안 지키냐고. 남편은 그래도 인간의 양심은 남았는지 그 여자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뇌가 없는 건지 왜? 왜 내가 가만히 있어? 그렇게 답도 안 나오는 대화를 이어가다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드디어 승인 거절났네? 분실카드로 승인 거절. 니들이 알아서 니들 엄마 챙기고 내 집에서 나가세요. 제가 그냥 머리채를 잡고선 신발로 발을 차서 내보내버렸어요. 우는 그 여자가 끌려나가자 남편도 뒤따라 나왔고 저는 현관에 있던 남편 신발도 발로 차서 밖으로 내던졌어요. 여보, 나는 왜 나도 쫓겨나? 미친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저는 거시기를 차주고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내보내고 핸드폰을 확인해보니까 전화가 시어머니한테 10통도 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줬어요. 받자마자 카드는 왜 안 되냐고 소리치는 시어머님께 그러게 왜 카드를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렇게 뺏어간다고 그게 어머님 돈이 되겠어요? 뺏으려면 제대로 뺏어야죠. 이제 제가 뺏긴 만큼 다시 받아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 일로 알고 지내던 변호사님께 바로 전화해서 이혼소송을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후에 잠을 자고 있는데 집에 시어머님이 찾아왔더라고요. 문이 아주 부서져라 발로 차는데 저는 안 열어줬어요. 야, 이 삐리리야. 네가 감히 날 엿먹여? 그러고도 네가 며느리야? 다 듣고 있잖아. 문 열어. 저는 인도폰으로 말해줬어요. 오늘부터 나 당신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꺼지세요. 신고하기 전에. 그러자 더 날뛰는 시어머님. 아파트 사람들이 아주 단체로 시끄럽다고 난리를 쳤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경찰분들에게 시어머니에게 맞아서 멍든 곳을 보여주면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결국 시어머님은 술이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잡혀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가정폭력으로 시어머님을 신고했어요. 전에 친구들한테 보내준다고 찍어놨던 거랑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제출했어요. 그리고 남편 상간녀에게도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금자 아줌마가 와서 남편이 알면 큰일 난다며 취하를 붙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 아예 찾아가서 그 상간녀 아버지랑 만나서 다 알려줬어요. 그러자 아주 제대로 혼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포기했다고 그러면서 그 금자 아줌마도 같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상간녀랑 그 상간녀 엄마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시도하다 문을 열고 나온 아버지한테 걸려서 진짜 제대로 욕을 먹고 저는 유유히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와 거래처였던 남편 회사는 이쪽 업계에서 저와 이혼했다는 사실이 퍼졌고 그 이후도 소문이나 몇몇 거래처와 거래가 끊겼고 저희 회사랑도 결국 계약을 종료하게 됐어요. 솔직히 제 일이라기보단 남편의 일 처리를 제가 항상 도와줬었는데 이제 그걸 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회사 돈을 몰래 상간녀랑 쓰고 있다가 아주 난리가 나서 회사가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 일 처리를 못해서 남편은 거래처에서 소송을 당했고 결국 회사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소송 중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뭔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미 미운 정도 다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애초부터 기대가 없던 사랑이어서였는지 정리는 아주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세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한번 저를 찾아와서 깽판을 치려고 했던 시어머님은 그동안 제가 봐줬던 것도 모르고 저한테 폭력을 쓰려고 하다가 된통 당하고 돌아갔어요. 제가 CCTV 없는 저희 회사 건물 안에서 아주 뺨을 제대로 날려줬거든요.
그리고 말해줬죠. 똥이 무서워서 내가 그동안 참은 줄 알아요? 더러워서 참아준 거지.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찾아오지 마세요. 안 그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당신이랑 당신 아들 인생 망가뜨릴 테니까. 그 후로 멍청한 그 사람들은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원래 화를 안 내던 사람이 화를 한 번 내면 정말 무섭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겁을 먹었나 봐요. 진짜 한 번 더 눈에 띄면 저는 제 모든 걸 걸어서 그 인간들한테 더한 지옥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9, 내년 30 되는 여자예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는 대로 나이 30 넘기지 말라고 아빠 퇴직하기 전에 식 올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건설회사 임원이시거든요. 은퇴 후엔 아무래도 사람들 경조사에 뜨악한다고요. 요즘 불임도 많다니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서두르는 게 좋다기에 진행 중에 제가 엎었어요. 벌써 올해 여름 이야기네요. 나름 스펙타클한 얘기라 재미는 있으실 거예요. 그 오빠는 한 3년 교제했어요. 저는 땡땡 해상본사 근무 회사원이고요. 오빠는 땡땡 생활과학 연구원이에요. 10살 많았어요. 실험실에서 샘플 돌리고 신제품 나오면 부작용이나 알러지 연구하고 실험하고 유독성 검사하고 그런 연구예요. 안정적이기도 하고 자기 적성에 딱 맞는다고 했어요. 공대 화학과 출신, 남자들 천직 공부벌레라 연애고 뭐고 잘 못해요. 그저 공부만 했어요. 무뚝뚝하고 그러나 제게는 참 다정했어요. 가끔 보면 감정이 없나 싶을 정도의 사람인데 저에게만은 다정했어요. 사람 진절이 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간간히 서로 가족 얘기하면 자기 어머니처럼 고상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칭찬이 잦았어요. 요즘 세상에 한복 차려입으신대요. 일주일에 2번씩 도우미 쓰는데 한복 관리 목적으로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찾아오고 하는 도우미라고 제가 듣기로는 무척 까다롭고 예민해 보이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살림 잘 못하는데 걱정이나 했더니 다정한 눈으로 한참을 절 보더니 그건 뭐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분가하지? 모르니 상의 좀 해보자기에 오빠 회사 근처로 얻자고 제가 선수친 덕에 분가 쪽으로 생각하는 눈치고요. 우리 아빠가 나 내년 30 되기 전에 식 올렸으면 하신대 했더니 내년? 하고는 생각하더니 내년은 나 36이네.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다. 내년이 나는 좋은데? 그러고는 일단 말해보겠대요. 자기 기준으로 말한 거 여기에 저는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사실 저란 여자도 감정적으로 막 누구 좋다, 뭐 남자 보고 막 반했다, 가슴 뛴다 이런 감정이란 게 없는 덤덤한 편이라 친구들 연애할 때 닭살 돋고 그런 알콩달콩한 거 절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처음에 담백해 좋아 보였던 사람이 점점 인간 같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분명 다정한데 왠지 연기 같다는 느낌? 날 보면 웃지만 진짜 웃음이 아닐 듯한 그런 싸한 느낌. 실제로 저와 눈 마주치지 않을 때는 절대 웃지 않아요. 하지만 나처럼 연애가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했죠. 상견례 전에 먼저 오빠 집에 들러 인사드렸는데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진 집 장식품은 전부 장식장 안에 탁자 위 소파 위 깔끔하게 뭐 하나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우아하게 한복 입고 제게 차 한 잔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얘기 들었다며 이왕이면 30 되기 전에 하는 게 좋다는데 동의하시면서 그래보자 잘 상의해서 날 정하렴. 오빠 어머님은 말수가 워낙 없으시고 우아하고 조금 차가운 편이셨어요. 대망의 상견례 날 오빠 회사 근처 한정식 집에서 모시기로 했는데 칼같이 인원수대로 엄마 아빠 나 3인분은 제가 부담하고 자기 엄마와 오빠 자기네 2명은 오빠가 부담. 여기에 기본 음식 말고 부수적인 주문 등등은 시킨 쪽 사람이 부담. 정 떨어지나요? 전 그동안 오빠 만날 때 이렇게 해와서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친구들은 치를 떨더라고요. 오빠는 늘 이렇게 했대요.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 지금 회사에서도요. 전 그래 떳떳하게 나먹는 거 내가 낸다 이러고 넘겼거든요. 얻어먹는 것 같아 싫어서요. 이제 생각하니 무슨 재미로 이 사람 만났는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오빠네 어머님 집에서처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보라색 위는 진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옅어지는 그라데이션 멋들어진 전통 한복이었는데
속치마에 패티코트, 그걸 어찌나 부풀린 것을 입으셨는지 앉으니까 두 사람 자리 나오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은 총 맞아 죽은 케네디, 제클린 케네디 여사 그 머리고요. 우리 엄마 아빠 보시며 항시 웃으시고 날짜나 예식장은 사돈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따르겠다고 조곤조곤 조신하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약간 기가 죽으신 듯 했고요. 아무래도 낯선 캐릭터죠. 우리 엄마는 워낙 수다쟁이시거든요. 아빠도 긴장되어 보셨어요. 분위기로 일단 시어머니 분이 먹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용조용 담소 나누시고 이제 마무리하려는데 오빠가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회사 다시 들어가 봐야 한대서 먼저 나가고 제가 엄마 아빠 반응 살피려고 앉으니 아빠가 차 타고 가시는 것까지 보고 오시라더라고요. 예의 아니라고요. 그 말씀에 저도 아차 싶어서 얼른 일어나 따라 나갔죠. 바로 따라 나갔다 싶은데 안 보여서 혹시나 싶어서 주차장 쪽으로 갔어요. 가게 뒤쪽으로 크게 있거든요. 가까워질수록 소란스럽게 어떤 여자가 깨깨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오빠랑 어머니는 어디 가신 건가? 주차장 입구에 가보니 어머니셨어요. 그 소리 지르는 게요. 파킹하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치맛단을 밟힌 모양이에요. 아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고상 떨던 여자 맞나 싶게 아글아글 써가며 그 파킹 직원이 죄송하다 말할수록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죄송하다면 다야? 이 버러지받도 못한 게 조심했어야지 개새끼야.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못쓰게 밟아. 이걸 다시 어떻게 입겠어? 너 같은 거한테 밟힌 옷 재수없고 기분 나빠서 입을 때마다 생각날 텐데. 뭐? 물어줘? 니까짓 게 이걸 물어줘? 이 그지 새끼가 뭐라는 거야? 다시 맞춘다고 이 더러운 기분이 없어져?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이 삐리리 같은 게 재수 온 붙으려니 별 삐리리 같은 게 다 지랄이네. 그 여자는 이러고 있고 더 놀랍게도 오빠는 옆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팔짱 딱 끼고 예의 그 다정한 표정으로요. 제 시어머니 될 분이 분에 못 이겼는지 무릎 꿇고 죄송하다 하는 늑술해한 할아버지로 보이는 파킹 직원분 어깨를 발로 짓이기더라고요. 그리고 말리지도 않고 옆에서 지켜보던 오빠가 엄마 가요. 나 앞에서 들어가야 돼. 아니 목소리 뒤높여 차 안으로 기어들어가면서 끝까지 욕하더라고요. 지갑에서 지폐 한 장 꺼내서 뿌리고 그 두 사람은 차 타고 휘잉하니 갔어요. 충격받아서 들어가 앉으니 엄마 아빠가 이유를 물으시죠. 말할까 말까 고민도 잠시 그 악을 바락바락 쓰던 포구의 생선장수 같던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방금 전까지 여기 앉아 그 고상한 척 점잠 빼던 여자를 생각하며 이중성에 치가 떨려서 소름 돋는 팔을 쓸어내리며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럴 줄 알았대요. 눈빛이 싸늘하니 속으로 딴 생각 품고 있는 여자 같더라며.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는 도깨가 가득하니 요리조리 머리 굴리는 게 보였다 하셔요. 아빠 반응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빠는 특히나 오빠도 냉한 게 영 마음에 안 내키셨다고 해요. 사부인이야 그런가 보다. 자리가 자리니 혼자 나와키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맞은편에 앉은 우리 부모님께 시선 한 번을 안 주고 지들끼리 처먹냐면서요. 딸부모 앞에 두고 결혼 안내 인사 올리는 자리에서 어찌 애부 신부인 저에게 이거 한번 들어보라는 말이 없냐고요. 엄마 아빠는 내심 저 시집살이 걱정하셨더라고요. 고상 우아한 척해도 그 예민함이 저에게 쏟아질 텐데 하셨대요. 아빠는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 자리에 애산여자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쩔까 아빠 여쭈어보니 무조건 제 결정에 따르겠다고 천천히 생각해보라시더라고요. 상견례 후 일주일 정도 오빠랑 그저 그런 안부 문자 주고받으며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냥 아주 많이 화가 났겠거니 내가 모를 무슨 일이 있었거니 생각하려 해도 너무 다른 모습에 그 옆에서 너무 익숙한 듯 동조하는 기색이 역력한 오빠의 그 깔아보는 파킹 할아버지를 보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3년 만났는데 서운한 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세월이 얼만데 생각에 고민하는 동안에도 항상 바쁘다는 오빠. 일주일 못 만나도 별다른 반응도 없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무슨 일 있냐 묻지도 않고요. 심지어 상견례 후 우리 부모님 반응에 대해 묻지도 않더라고요. 엄마가 예물 목록 뽑으면 전해줄게. 아침에 잘 잤냐 출근하냐
별다른 말 없이 틱 던져진 문자 보고 마음이 정해지더라고요. 오빠, 퇴근 후 잠깐 보자. 늦더라도 연락 달라고 하고 야근 중이라며 잠깐 나온 오빠를 만났어요. 커피 2잔 뽑고 샌드위치랑 야식거리도 좀 챙겼고요. 고맙다 어쩌다 말도 없이 받아둔 오빠한테 우리 미안하지만 상견례 없었던 걸로 하자 했죠.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어요. 낮게. 왜? 그러기에 우리 생각해보니 안 맞는 것도 같고 어머니까지 내가 잘 못 맞출 것 같아 했더니 제가 준 야식거리를 바닥에 탁 던져버리더라고요. 커피 큰 컵으로 2개 들어있어서 바닥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아랑곳도 않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데 네가 뭔데 가짱게 없던 걸로 한 해 만이냐? 때려치잔 말은 우리 쪽에서 해야 할 말 아냐? 이러는데 심장 쿵. 우리 쪽에서 한 잘못이 뭔데 네 쪽에서 없네만의 소리가 나와? 이만하게 저도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죠. 야, 상견례 날 네 엄마 옷이 그게 뭐야? 우리 엄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기분 나빠하시는 거 달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는데 기가 막혀서 우리 엄마 그날 제일 좋은 옷 입고 나가셨어요. 검정색 실크 3피스요. 안에 조끼까지 받쳐 입으셨다고요. 엄마 옷 차림이 어떻다고 트집이야? 그게 왜 기분이 나쁘며 어디가 무시한 건데? 야, 네 말대로 없던 걸로 하고 거지 같은 근본도 없는 너 같은 거 나도 안 보고 말면 돼. 그런데 기분 나쁘게 감히 네 쪽에서 없네만에 해서 하는 말이야. 알겠어? 가짜는 것들이. 상견례 날 얘네 엄마 그 난리친 거며 그 옆에서 팔짱 끼고 웃으며 관망하던 놈. 이게 진짜 모습들이었구나 싶었어요. 다시 확인한 거죠. 3년 알고 지낸 사람 만나 싶게 180도 휙 바뀐 조롱하는 얕잡아 보는 말투며 표정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놈을 보며 혹시 연기하나 순간순간 느꼈던 그게 맞았던 거죠. 소름 돋아서 그래 미안하게 됐고 그리 알고 관두자 하고 돌아 나왔어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모자 그 꽁한 마음 그대로 저와 결혼하고 어찌하려 했을까 싶어 무서워지더라고요. 엄마 아빠께 결과 보고 드리는 동안에도 어찌나 소름이 돋는지. 엄마가 그 옆에 그럴 줄 알았다시는데 엄마 아빠 보고 사근사근 웃으며 이야기하고 고개 아래로 내리는데 표정이 순식간에 싹 바뀌더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자 엄마가 그 모습을 제안해주는데 무섭더라고요. 저 남자 가끔 저랑 웃으며 이야기하다 종어머니 주문한 음식 가져올 때 표정이 저렇거든요. 전 보면서도 그냥 여기저기서 웃음 안 흘린다고만 봤지 저게 이중적인 그들의 단면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잘된 거라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받을 필요도 없이 마음이 딱 정리되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감히 엄마 옷차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 웃겼고요. 디자이너 작품인데 안목도 없는 것들이다 싶더라고요. 다음날 퇴근할 무렵 애네 엄마의 뜬금없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죠. 우리 얼굴 좀 봤으면 하는데 시간 좀 내줘요. 목소리는 쇠해성 우아하지만 전 듣자마자 소름 돋더라고요. 파킹 할아버지 어깨를 분에 못 이겨 짓이게 밟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얼굴 딱 굳히고 말했죠. 죄송하지만 얼굴 보고 할 말 없어요. 오빠랑은 끝났고 대단하게 소문난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그만뒀으면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야! 이를 악문 듯한 앙칼지고 째진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단지 결혼 이야기 오고 간 사이일 뿐인데 며느리였으면 저 아주 죽었겠죠? 왜요 아줌마?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저 아줌마랑 아들이랑 주차장에서 한치 다 봤어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 남자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정답이겠네요. 이 나이에 남녀 만나면서 잠자리 없이 결혼 진행하는 거 드문 일이거든요. 저 남자 밝히는 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혼전순결주의자도 아니거든요. 볼 때마다 그렇게 잘해주고 다정한 척 했어도 뭘 어쩌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요 거리낄 거 부끄러울 거 하나 없어요. 야 우리도 그래 이년아. 애비가 그나마 괜찮은 회사 다닌다기에 그거 믿고 만나는 거 허락한 거야? 별것도 없는 게 어디서 까불고 어디다가 싫다고 없자고 해?
못난 것이 주제도 모르고 엎어도 우리가 엎어 이년아. 아줌마? 아줌마? 이게 어따 대고 아줌마래? 아줌마지 뭐예요? 그렇게 차려입고 다닌다고 똥덩어리가 초콜릿 되나요? 세상에, 전 그날 무슨 소포굴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어쩜 그렇게 무식하고 못됐어요? 아들도 열심히는 가르쳤나 본데 애이나 감정을 글로 배웠나 봐요. 진심이 없고 연기력도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아줌마! 야! 그 백패스는 아줌마 말을 가로막으며 제 할 말을 했어요. 이젠 시어머니 될 것도 아닌데 뭐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이제 생각하니 데이트하면서 칼같이 더치페이하는 것도 엄청 재수없었어요. 알아요? 만나면서 내가 돈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아줌마 아들 데이트 한다면요. 돈 좀 챙겨줘요. 남자가 10원 한 장 손에 안 보고 자르니 찌질해 보여요. 연구원이면 뭐해요. 내 마음 연구는 못하는데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꼬여내서 저 밟으려고 그러죠? 그 할아버지처럼. 안 속아요. 퍽이나 아들도 아줌마도 만날 이유가 없어요. 끊어요. 나 바빠요 엄청. 그 바라바라 쓰는 시어머니가 될 뻔한 여자의 목소리를 전화기로 듣는데 그 깨끗하고 정돈된 집안에서 곱게 한복 차려입고서 이지랄 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니 더 구역질이라고 인간 같지 않더라고요. 친구들과 저녁 먹으면서 썰푸니 역시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며 얘들은 얘기만 들어도 질린다면서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동안 집에서 전화를 받았죠.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빡빡대며 전화를 했나 본데 엄마가 집으로 오라고 하셨대요. 엄마, 그 독한 여자를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래? 못 살아 정말. 나 가. 기다려. 아빠는? 아빠는 언제 온대? 나 친구들 데리고 갈까? 놈이라도 달고 오면 어떡해. 우리라도 옆에서 막아야지. 못 살아 정말. 애들한테 얼른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우리로 데리고 갔죠. 애들이 걔네 엄마 구경한다고 다 따라 나서더라고요. 아직 아빠는 도착 안 하신 것 같은데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서둘러 올라가니 예이 그 빽빽거리는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파킹 할아버지 발바대던 이 여자 생각나서 급히 들어갔더니 문 열자마자 고성으로 귀청이 찢어질 듯한데 엄마는 그래 소리 질러라 하며 가만히 구경하시고 있고 이 여자는 여기저기 패티코트로 붕 뜬 한복 펄럭펄럭 거리면서 물건 집어던지면서 난동부리더라고요. 엄마께 달려들어서 쥐어뜯으러 달려들긴 하는데 엄마가 머리나 옷을 붙잡으면 바로 발광하더래요. 괜찮아. 이 여자 별로 힘 없어. 상견례 날 나 무릎 내놨다고 자기 무시한 거라고 와서 이런다. 별. 아휴. 고운을 입고 미친년 발광을 저랑 친구들이랑 구경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뭐랄까. 자기분에 못 이겨 욕을 하는데 애시당초 어느 정도 들려야 욕하는구나 싶을 것을 완전 얘기가 뭐 사달라고 빽거리는 그 소리로 내지르는지라 말하는 소리 들리지도 않고 거실로 주방으로 냅다 달려가는 것도 치맛자락 펄럭펄럭 무당굿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엄마 쪽으로 확 달려들어 엄마를 잡으면 방어하시느라 손으로 그 여자 머리를 잡고 약간 흔들었는데 얘 그 총 맞아 죽은 케네디 제클린 여사 헤어스타일에 머리 윗꼭지로 잡았는데요. 그거 약간 흐트러지니까 또 난리 나더라고요. 아빠 말대로 예산 여자가 아니었어요. 더러운 엄마 손 닿았다며 자기 머리 헝클어졌다며 발광을 하는데 이번이 시급해 보였어요.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빠 오신 다음 부르라고 하셔서 발광 부리는 거 보고 있었어요. 고름이 다 풀려가지고 아래로 늘어진 자기 치마 자꾸 밟아대고 혼자 비척대는 꼴이 정말 흉하더라고요. 비명은 잠시도 쉬지 않고 질러대고요. 그러면서 또 엄마에게 달려들고 저에게 달려들고 엄마가 맞서 때리지 말고 옷이랑 머리만 살짝 망치고 피하라셔서 그러고 있는데 아빠가 김미자 하고 부르니 여자가 갑자기 얼음대더라고요. 아빠가 굉장히 무서운 표정을 얼굴을 굳히며 말씀하셨어요. 너 맞지? 대원과 김미자 원양이. 어쩐지 예산 여자 같지 않아 보이기에 혹시 싶어 우리 회장님께 여쭤봤지. 신입사원 때 소문으로 들은 기억이 있었어. 탄강촌 사북에서 온 아빠 진폐증으로 죽었다던 김미자. 요즘 대원각 문 닫고 삼천각 웨이터 예배놓고 CC그룹 회장님한테 들러붙었다던 월양이 너 맞지?
CC그룹 회장님이 그 헤어스타일 좋아하시기로 유명했지. 아무리 고상더라도 과거는 못 숨겨. 회장 사모님이 창피스러워서 돈푼 쥐어주셨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못된 것이 잘 살아있었나 보네. 내 딸이 요정 여급의 웨이터 아들이랑 결혼할 뻔했어? 무슨 소리세요? 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나 보네요. 절대 저 아닙니다. CC그룹 사장님과 만나볼래? 아직도 꿈에서 너 보신다던데. 아, 저 아닙니다. 오늘은 실례가 많았네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그땐 네 아들 네 과거도 알게 될 거야. 요정 여급 어머니의 웨이터 아버지, 그 사이에 태어난 연구원 아들 잘 키웠어. 하지만 저 사이 CC그룹 사장이 이 갈고 있는 친모 가슴에 멍들게 해 결국 죽게 한 사기범 요정 여급 김미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너희들 인생 쫓아다니면서 회방 놓을 생각 없어. 각자 알아서 살자고. 단 우리 주변에 얼씬이라도 하면 CC 사장님께 연락할 거니까 아주 반가워하실 거야. 옷걸음 다 풀어헤쳐지고 자기가 발광하며 쥐어뜯는 바람에 헝클어진 차림으로 그 여잔 서둘러 나갔어요. 그제야 도착한 그 아들이 뛰쳐 들여오려는 것을 여자가 잡더니 곱게 차 타고 떠나더라고요. 말끝마다 더러워 연발하며 상대를 욕하던 저 모자 세상. 더럽게 산 건 자기 자신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 모자는 한국 뜬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앙심 품을까 싶어 조사해보니 오빠 연구소 퇴직 처리했더라고요. 세상 무서울 거 없이 설치던 저 여자도 결국 자기 아들이 자기 과거 하는 건 두려웠나 싶어요. 겉만 보고 사람 모르고 겪어봐야 안다지만 뭔가 엄청난 큰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알겠어요. 요즘은 그냥 적당히 다정하고 적당히 무뚝뚝한 사람 소개팅으로 만나 사귀고 있답니다. 제 연애 역사 이제부터 차곡차곡 다시 시작해요. 지금 만나는 오빠 어머니는 적당히 인정 있고 수도분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기혼 여성입니다.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당연히 순탄하게만 지내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왔다고 남편은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저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유지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소개면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시겠죠? 친구가 저의 유별난 시어머니 얘기를 한번 사연 보내보라고 하길래 저녁에 맥주를 마시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정말 유별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착하다고 할 수도 없는 성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유별난 이야기를 몇 개 드려보자면 정말 극성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 심각한 결벽증이 있으신 분이랍니다. 이 결벽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어느 정도 심한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는 시아버지가 칠순이라 다 같이 가족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칠순이다 보니 그때는 코로나 제한으로 인해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그래서 제주도의 좋은 호텔에 머무르면서 여행하기로 했거든요. 이름은 알면 다 와 할 정도로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같이 쓰는 호텔이나 리조트의 위생이 좋지만은 않겠죠. 그래도 보통은 여행에 가면 그 정도야 감수하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제주도 가는 여행에 캐리어를 무려 3박 4일 가는데 4개를 챙겨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이 챙겨오셨는지 싶어서 어머님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챙겨오셨어요? 아, 가서 덮고 잘 이불이랑 패드랑 이런 거 챙기다 보니 좀 많아졌네. 네? 어머님 거기 4성급 호텔이고 정말 좋아서 물론 집보다는 아니겠지만 위생은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도 누가 썼던 거 쓰면 얼마나 그렇냐. 나는 내 거 가지고 왔다. 라며 그날 캐리어 4개를 공항에서 짐을 붙이면서 심지어는 정해진 키로수가 넘어서 추가 요금까지 지불하고 왔답니다. 비행기표를 정말 싸게 구입했는데 표보다 더 비쌌던 게 바로 짐 키로수 초과돼서 추가 요금을 낸 게 더 비쌌어요. 이건 정말 그냥 애교에 불과하고요. 식당에 외식을 할 때에도 어머님은 자기 수저랑 접시를 들고 다니세요.
사실 어머님의 이런 성격이 결혼할 때부터 조금씩 보였지만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거든요. 하루하루 갈수록 어머님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위생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저러시니까 같이 다니기가 좀 짜증나고 피곤해지더라고요. 근데 정작 남편이나 도련님이나 시아버지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니까 제가 그거를 지적하면 좀 너 왜 그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때부터는 입을 다물고 살고 있거든요. 그때 제주도 여행 갔다 와서 너무 심각하게 힘들어 집에 와서 2박 3일을 감개무설로 시달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말 다 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집에서 고기, 생선 절대 굽지 않아요. 근데 굽지 않으면 시켜 먹거나 나가서 먹으면 되는데 정말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한 게 시어머니네 집이 빌라 위층인데 위층에 다 같이 쓰는 옥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 텃밭도 뭐 가꾸고 그 빌라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곳이라는데 거기에서 구울 거를 챙겨 가셔서 구워 오시는 거예요. 꽃들도 있고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요. 몇 번 주의를 받았는데 또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시댁 가서 밥을 잘 안 먹어요. 저도 그렇고요. 가서도 계속 식탁 위에 뭐라도 흘리면 계속 닦으세요. 옆에서 식사도 안 하시고요. 그러면 왜 오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갈 때도 많았죠. 근데 이거야 뭐 자기 성격이니까 어머님 이런 성격 때문에 남의 집에서 절대 못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잘 안 와서 그거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렇게 유별난 시어머니 덕분에 저희 집에 잠깐 온다고만 하시면 그 전날 저랑 남편은 대청소를 해요. 심지어는 갑자기 다음날 뭐 갖다 주시러 오신다고 하셔서 둘 다 맞벌이라 청소하시는 분 불렀잖아요. 그래도 어머님 눈에는 못마땅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한 달 정도 된 일인데요. 시어머니의 이런 유난한 성격에 김장을 단 한 번도 집에서 담그시지를 않으신대요. 시어머니의 언니죠. 남편의 이모네 가서 김장 같이 하고 가지고 오는 시기였는데 이번에 그 이모님이 아프셔서 김장을 못 하신다고 해서 어머님이 해야 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막 계속 걱정을 하시길래 그럼 이번만 사서 드시라고 내년에 담그고 집에서 냄새나는 거를 계속 걱정하시니까 요새 김치 맛있는 거 많으니까 많이 사서 저랑 어머님이랑 이모님 댁도 드리면 그게 더 저렴한 거라고 막 어필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시다가 이모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모님은 사먹는 김치 맛없다고 꼭 만들라고 했다니까 또 어머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김장 같이 할 거지? 라고 하시길래 아니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알겠다고 하고 김장 전날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마트 가서 장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김장 재료들을 냉장고에 넣다가 갑자기 저보고 옥상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 건데 왜 옥상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시지? 요새 날씨가 쌀쌀해서 그러시나 해서 그냥 옥상에 가져다 두고 저는 다음날 오겠다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김장 당일 시댁으로 일찍 향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바쁜 관계로 저녁에 온다고 하고 저만 미리 갔는데요. 솔직히 어머님네서 김장을 한다니까 집을 얼마나 또 혹시라도 김치국 묻힐까 걱정돼서 꽁꽁 싸맸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으셨길래 제가 물어봤죠. 어머님 오늘 김장하는 날 아니에요? 응, 맞아. 근데 왜 준비를? 옥상에서 할 거야. 예? 옥상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계속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엄청 싫어하실 텐데요. 뭐 어때?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그 김치 냄새가 얼마나 오래 가는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빨리 올라가자. 라고 하며 옥상으로 재료들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네 집이 4층에서 옥상은 8층 정도쯤에 있거든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도 6층이라 2층을 더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나오시니 뭐 하는 수 없이 옥상에 가서 비닐에 돗자리에 다 깔고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장을 하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보고 빨리 내려갔다 와라.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정말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한 번에 시키시면 되는데 30분 있다가 시키고 조금 나중에 짜증이 나서
어머님께 한 번에 시키면 안 되냐고 너무 힘들다고 했죠. 그 뒤로부터 좀 덜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김장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곳곳에 고춧가루들이 좀 튀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치우지도 않고 하는데 집에서는 조금만 흘러도 바로바로 치우시던 분이 여기는 어머님 집이 아니어서 그런가 그냥 놔두더라고요. 옥상이 어느 순간 엉망진창이 되어가서 어머님 이거 좀 치우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치우는데 어머님은 놔두라면서 이거부터 빨리 하고 나중에 치우자고 계속 김치 속을 버무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한참 김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괜히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사는 주민분 한 분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지금 김장하고 있잖아요. 아, 김장하는 건 아는데 왜 여기 옥상에서 하세요? 여기 써붙인 거 못 보셨어요? 어디요? 못 봤는데? 여기 앞에 공용으로 쓰는 곳이라 음식을 해먹거나 그런 건 안 된다고 써붙였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공간이고 여기 꽃도 많고 텃밭도 가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집으로 가서 하세요. 아,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만 봐줘요. 내려가시라니깐요.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이러시는 거 알릴 거예요. 에이, 왜 그래요? 금방 끝나는데 그러네. 우리 집이 작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정말 내려가시라니깐요. 지금 여기를 보세요. 곳곳에 다 김치 국물이 튀고 있고 난리가 아닌데. 아고, 그건 내가 치울 거니 걱정 하덜덜 말아요. 라며 계속 둘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어머님께 어머님,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요. 여기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안 되긴 한데 나도 여기 주민인데 공용시설로 쓰는 거면 나도 써도 되는 거지. 나 여기 집주인인데 라고 계속 무자비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주민분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여기 빌라 반장님이 있다고 그분에게 전화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만드니 저로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한 15분쯤이 지났나 그 반장님이 올라오더니 막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아줌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내가 여기에다가 안 그래도 써붙여놨는데 아줌마가 맨날 옥상에서 몰래 고기 구워서 내려가고 생선 굽고 이런 거 모를 줄 알아요? 그래도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이해해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여기서 음식을 하세요? 남들 다 쓰는 공간인데요. 여기 다 같이 쓰는 공간이니 나도 쓴 거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이런 음식 만들지 말라고 저기 똑똑히 써붙였잖아요. 빨리 내려가세요, 정말.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좀만 기다려요. 내려가라니깐요. 하며 그 반장님이 옆에 배추를 담아놨던 큰 바구니를 팍 하고 내려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리야? 제가 그래서 아줌마 보고 내려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같이 쓰는 공간이고 여기 주변에 봐보세요. 텃밭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둔 공간인데 그래서 담배도 안 된다고 저기 써놨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무슨 김장을 하고 앉아있어요. 이건 너무 무개념 행동이에요, 정말. 뭔 무개념이야? 너 몇 살이야? 몇 살인데 난리야? 몇 살이면 뭐요? 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다 같이 쓰는 공동체 공간에서 다들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봐드렸으면 됐지. 이제는 무슨 김장을 옥상에서 하고 있어요? 옥상이 그쪽 것도 아니고. 둘이 팽팽하게 싸우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화가 났는지 그 반장님 머리채를 확 낚아채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만하시라고 막 잡는데도 저를 뿌리치고 그 반장님 머리채를 막 잡고 욕을 하는데 계속 저를 뿌리치고 그랬더니만 그 반장님은 힘으로 어머님을 팍 내치더니 갑자기 김장했던 것들을 발로 차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거 보고 또 화가 나서 막 머리채를 다시 잡고 싸우는데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어요. 보다 못해 아까 올라왔던 그 주민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경찰이 출동하고 와서 그 반장님이 먼저 저를 때려서 저는 신고를 해야겠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옥상에 어질러 놓은 거 치우고 있으니 같이 파출소로 우선 가자고 해서 어머님이랑 저랑 그 반장님, 주민분이랑 넷이 파출소로 갔어요.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우선 신고받았으니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긴장했다고 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 반장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따질 수도 없었어요. 어머님이 여기 사는 내내 아침부터 새벽까지 청소기를 그렇게 많이 돌리신대요. 낮에 돌리고 저녁에 돌리는 것도 다 이해하는데 새벽에도 청소기를 계속 돌리고 세탁기도 새벽에는 돌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몇 번씩 돌리고 쿵쿵 하는 소리 때문에 밑에 집이 너무 화가 나서 매일 말했지만 어머님은 듣지를 않아서 결국 이사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집뿐만이 아니라 어머님은 매일매일 청소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걸레 빨고 남부를 화장실에 안 버리고 그냥 밖에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람 안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어머님은 버렸다는데 그럼 다른 밑에 있는 집들은 문을 열어놓으면 그 물이 튀겠죠. 정말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님이 거기서 했던 행동들을 보니까 왜 저렇게까지 오늘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모든 주민분들이 어머님의 그런 성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같이 사니까 그냥 이해하고 마주치지 말아야겠다면서 살았지만 오늘 또 김장까지 옥상에서 하고 있으니 그 반장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남편이 파출소로 왔습니다. 와서 죄송하다고 염심 말하고 어머님이랑 저희는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너무 화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엄마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면서 청소기는 왜 새벽에도 돌리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사는 공간인데 다음날 아침에 청소해도 늦지 않는데 먼지만 보였다면 왜 그러냐고, 진짜 이거 병이라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고 그러다가 옥상에 놔두고 온 것들을 다 치워야 해서 남편이랑 올라가서 싹 치우고 옥상 청소까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른 채 다시 청소기를 또 돌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한 10시쯤 되었거든요. 진짜 남편이 너무 화나서 그 청소기를 확 낚아채 더 이상 청소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지, 저는 중간에서 막느라 난리지.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남편이 오늘 있었던 일이라 다 이야기한 후에 아무래도 엄마 여기에서 더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다가 진짜 칼부림이라도 난다고, 얼마나 엄마들 다들 그렇겠냐면서 남편도 화가 나서 말하고 아버님은 말없이 조용히 저희 보고 우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지쳐 남편한테 빨리 가자고 말하고 그대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루가 얼마나 길었던지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아버님이 저희 보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희 보고 갑자기,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 너희 엄마랑 이혼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데 순간 저도 멍, 남편도 멍, 어머님은 옆에서 이혼하자고 하면 뭐 무서워서 내가 안 하겠냐? 이러시고요. 너희 엄마 결박증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다. 그동안은 같이 사니까 나라도 이해해줘야지 싶었는데 남들한테 저렇게 피해까지 주니 더 이상 같이 살 마음이 없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런 성격 때문에 아버님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님한테 들어보니 아버님이 회사 갔다가 오시면 사실 바로 손만 씻고 밥 먹고 씻어도 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꼭 씻고 밥 먹어야 한다고 앉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로 바로 가라고 가서 씻고 나오라고 매일같이 이야기하시나 봐요. 그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변기도 매일같이 지적하고 식탁에 조금만 흘리면 난리가 나고 옷에 조금만 묻으면 세탁 안 하고 그냥 가져다가 버리시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근데 옛날에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어머님이죠.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는 시어머니셨는데 아프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서 어머님을 모셨었나 봐요. 근데 나이도 드시고 좀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그러다 보니 대소변을 잘 못 가리셨는데 그걸로 어머님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엄청 퍼부으셨나봐요. 아버님이 회사 갔다가 뭐 두고 온 게 있어서 들어갔는데 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혼자 차에 가서 엄청 우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자기네 집에서 돌아가시면 그거 뒤처리 누가 하냐고 난리쳐서 결국에는 요양원으로 옮기셔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다고요. 당연히 치매 환자 모시는 게 쉬운 일 아닌 거 알아서 이해하셨는데 너희 엄마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이제 너도 결혼하고 했으니 혼자서 살아보고 싶다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 뒤로 남편은 견디기가 힘들었는지 매일같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혼에 동의 못한다고 계속 그러신다는데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 때문에 당분간 정리될 때까지 나가서 사신다고 짐 싸서 나가셨다고요. 그리고 하도 어머님이 저보고 오라 그래서 갔는데 계속 아버님 탓부터 주민들 탓만 하길래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막 우시길래 어머님 지금 아버님 진짜 진심이에요. 그냥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가 싫으시대요. 이제 그이도 두 분 이혼하시면 시댁에 안 오겠대요. 어머님 때문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면 옆에 누가 남겠어요. 남 탓하지 말고 진짜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이라도 아버님 마음 이해 못 해주겠어요?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누가 좋겠어요. 그래도 이해하고 사셨다는데 저는 너무 미안해서 더 잘 해드릴 것 같아요.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셨는지 아버님 계시는 곳으로 가셨다고 해요. 가서 두 분이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혼은 보류하고 아버님은 잠깐 떨어져 지내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어머님은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예전같이 행동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받을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우선 앞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별난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파출소도 가고 싸움도 하고 별일이 있었네요. 결혼이란 게 참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더 힘든 건 남편일 테니 남편이 이런 엄마를 둬서 미안하다고 우는 모습에 저도 괜시리 짠해졌네요. 앞으로 두 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도 치료받으신다고 하니 좀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댁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희 별난 시댁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